자, 이번 시간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자성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메뉴에 나오죠. 시작.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란 뜻이죠. 자기적 성질. 자성이라는 다시 자기적 성질을 의미한다. 그러면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원자들 내에서 얘들이 전자와 원자에게 운동으로 인해 자성을 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근데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석의 성질이죠. 즉 전류가 자석의 성질을 만든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원자 내부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바로 원자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 이 전자의 운동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 그래. 지금 어려운 말 계속 나오지, 그치? 자, 전류란 전하의 흐름이다. 그러면 전하라는 건 뭘까? 전하.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를 전하라 그래요.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를 전하라 그러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띤 입자들이 흘러가면,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다. 그럼 봐봐. 원자의 내부를 보면 원자핵은 고정이 되어 있고 전자들은 원자핵 주변을 돈다라고 표현하지. 전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 마이너스 성질.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움직이니까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전자의 운동으로 인해서 얘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자성의 원인을 보면 자성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나와.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얘의 궤도 운동. 두 번째는 스핀 운동. 자,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자핵과 전자를 직접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직접 본 적 없으니까 비유를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원자핵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는 지구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 공전이라 불러. 자, 궤도 운동은 공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전.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원운동하는 공전 현상.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기 스스로도 돌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도는 거는 뭐라 불러? 자전. 스핀 운동은 자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전자 스스로도 스핀, 자전을 하고,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얘들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원자 자석이, 다시 원자 내에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도 다르죠. 그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내고 어떤 애들은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상쇄가 돼가지고 자기장이 없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자들의 그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자성체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첫 번째는 강자성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라 부르고, 반자성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물질로 구분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뭐라 불렀지, 우리? 도체라 불렀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부도체, 절연체. 전기가 잘 통하고 안 통하고의 그 중간적인 성질 가진 애들,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물질을 전기적 성질로 나눈 거야. 맞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물질을 자기적인 성질로 나눈 겁니다. 자기적인 성질로 나눴다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이 자석이랑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강자성체는 이름에서 느껴지죠?
어떻게 반응해? 강하게. 얘들은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석에 잘 붙는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철. 자석은 물질 이름이 아니죠. 철 있고 또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얘들이 강자성체 종류입니다. 이 원자 주기율표 보면은 철, 니켈, 코발트가 26, 27, 28번 나란히 붙어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세요, 그거는. 자, 상자성체는 일단 건너뛰고 반자성체. 얘는 자석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반만? 반대로 반응해, 맞아. 얘가 자석에 잘 붙는다면 얘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이 붙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상자성체가 말이 약간 좀 애매한데, 상자성체는 뭐냐면 강자성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자석에 잘 붙는 물질, 얘는 자석에 약하게 붙는 물질. 자,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저기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 예시를 한번 좀 봅시다. 상자성체의 예시로는 뭐가 있어? 알루미늄 있고, 마그네슘 있고, 종이도 있고, 산소. 자, 산소는 우리 그 공기 중에서 마시는 이 산소를 생각하면은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거는. 액체 산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너네 액체 질소 본 적 있니? 액체 질소도 본 적 없어? 액체 질소가 영하 196도인데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영하 183도로 낮춰버리면은 여기 있는 산소들이 다 물방울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물방울을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살짝 끌려와, 이게. 내가 이거 옛날에 실험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나중에 찾으면은 다시 보여줄게. 자, 어쨌든 알루미늄, 마그네슘, 종이, 산소 요런 애들이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얘들이고, 반자성체의 얘는 뭐가 있대? 구리, 금, 유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물, 요런 것들이 반자성체의 예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종이가 있는데 상자성체는 자석에 약하게 붙는다 그랬어. 그러면 종이가 자석에 붙는다는 얘기지. 자석에 종이 붙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잘 봐. 선생님 여기 보여주려고 자석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뭘 우와요. 이거 좀 두꺼우니까 한 장짜리가 없네. 좋아.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자석에 끌려오는지 안 끌려오는지 잘 보세요.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와요. 이게 약하게 붙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그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약한 힘이다라는 거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강자성체야. 자, 강자성체는 자석에 잘 붙는 성질이 있는데 일단 자석에 왜 잘 붙는지를 좀 봅시다. 여기 클립이 있어. 클립은 재질이 뭘로 돼 있지? 잘 보이나 이거? 클립? 클립은 재질이 뭘로 돼 있어? 이거 재질이 뭐야, 재질? 철이야, 철. 철이니까 강자성체니까 자석에 잘 붙죠? 얘는, 이게 내가 너무 조만한 거 갖고 왔구나. 규모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클립은 자석에 잘 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다음 클립이 자석이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자, 클립이 자석에 붙어 있고, 다음 클립은 자석이 아니라, 잘 안 되네. 이게 너무 세서 그래, 이게 자석이.
자, 자석이 붙어 있죠. 근데 두 번째 클립은 자석이 아니라 클립에 붙어. 보여? 이 밑에 클립에도 또 붙습니다. 이런 현상 너네 본 적 있지? 그지? 또 붙어요. 얘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클립이 자석에 붙는 건 당연한 건데, 이 클립에 클립이 붙고, 또 클립이 붙고, 클립이 붙고.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위에 있는 클립을 떼도, 다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클립을 떼도, 얘들이 클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적 있어? 자, 왜 얘들은, 철들은 자석에 붙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철하고 이렇게 지들끼리 붙게 되는 걸까? 그게 바로 강자성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강자성체의 특징. 이거를 보기 위해서 좀 지웁시다, 이거 좀. 자, 방금 클립을 잘 못 본 학생들은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자석을 들고 있고, 요 밑에는 못이 있어. 못은 재질이 뭐야? 쇠. 철이죠. 철이니까 강자성체지. 자, 강자성체니까 자석에 잘 붙습니다. 그런데 자석에 붙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파란색, 빨간색. 지금 자석을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지. 여기도 파란색, 빨간색, 즉 S극, N극. 근데 밑에 있는 못들은 그냥 평범한 못이죠. 자, 얘를 다시 붙이면은 또 S극, N극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화되었다라고 표현해. 자화되었다. 자화라는 말은 자석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석화. 얘들은 그냥 평범한 못이었는데 자석에 붙였더니 자석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제. 철이 있어. 철은, 이렇게 다시 클립의 내부를 이제 확대해 보면은, 클립의 내부는 철이라는 원자들로 가득 차 있죠. 맞아? 근데 그 원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석이야. 원자 자석. 아까 전에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가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궤도 운동하고 스핀 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적 성질을 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원자들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철의 내부에는 작은 원자 자석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방향이 처음에는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이야. 이런 식으로 제각각으로 놓여 있어. 제각각으로 놓여 있으니까 얘네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만드는 그 자기장을 다 보면은 서로 방향이 막 반대가 되고 해가지고 상쇄가 돼버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자기장을 띄어 안 띄어? 안 띄게 되는 거죠. 다 상쇄되고 막 방향이 제각각이니까. 자, 이 원자 자석에 놓여 있는 공간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다는 얘기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왔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는 자석의 N극, 오른쪽에는 S극. 그러면 외부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해. 자, 회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자 자석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게 됩니다. 너무 작게 그리니까 많이 그려야 돼서 좀 크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이 외부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배열하는 거야. 자, 배열하는 방법은 어렵잖아요. 왼쪽에 N극이 있으니까 N극을 끌어당기는 거는 무슨 극이야? S극. 그러니까 S극이 N극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오른쪽엔 S극이 있으니까 N극이 S극을 바라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봐봐.
못들이 그냥 아무런 자기장도 띄지 않고 있었는데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에 가까운 쪽은 N극이 됐고 S극에서 먼 쪽은 S극이 되죠. 같은 극이 되죠. 또 여기도 이제 하나의 자석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못도 역시 S극에 가까운 쪽 N극이 되고 멀리 있는 쪽은 같은 극 S극이 되는 N극에 가까운 쪽은 S극 N극에서 먼 쪽은 N극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원자 자석들이 하나하나 배열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자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화되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실험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는 구현을 안 해놨는데 내가 보여줬던 실험에서 보면은 자 클립 밑에 클립이 붙었는데 얘를 뗐을 때도 그대로 붙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철들을 이제 자화를 시켰어. 자화시킨 상태에서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 얘네들이 배열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석의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들은 평생 그대로 있느냐? 그럴까 안 그럴까? 얘들은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진동을 줘도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방금 전에 이 실험에서도 이렇게 자석 밑에 아니 자석이란다. 클립 밑에 클립이 붙어 있었지만 얘를 충격을 딱 주면은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붙어요. 자 강자성체의 중요한 특징. 강자성체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다다닥 배열된다는 거.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어도 이 자화되어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특징.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그림을 다 지웠는데 상자성체. 상자성체 알루미늄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내부에는 원자들로 되어 있지. 맞아요? 자,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석이죠. 강자성체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상자성체의 경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내부의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배열합니다. 아까 전에 강자성체는 아주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타타타닥 배열이 됐다면 얘들은 질서정연하진 않고 그냥 대강 그 정도로 배열된다. 뭐 이런 느낌. 자, 우리 114쪽의 그림을 좀 봅시다. 강자성체 설명했으니까 밑에 상자성체. 자, 상자성체의 첫 번째 칸을 보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이야. 외부 자기장 가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의 모양을 보니 어때? 제멋대로죠. 자, 제멋대로 있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니까 그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배열은 하지만 약간 삐뚤삐뚤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얘가 완전히 정렬을 딱 하면은 자석이 엄청 잘 붙게 될 텐데 삐뚤삐뚤 배열하다 보니까 이 자석의 성질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석에 약하게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지? 보고 있니 너네?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어떻게 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제거에도 자화되어 있던 게 남아있었지? 근데 상자성체는 어떻게 돼? 사라집니다. 자석의 성질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반자성체 봅시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가하기 전에 보니까 내부에 원자 자석이 있어 없어? 내부에 원자 자석이 없어요, 얘들은. 근데 이상하죠? 아까 전에 보면은 전자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얘들은 원자 자석이 없어. 얘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지 않은 건가? 이 세상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물질 있나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다시 질문 다시. 강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존재했었어. 근데 반자성체는 원자 자석이 아예 없어. 자, 얘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화살표. 그러면 그 화살표로 표현한다는 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전류의 방향하고 그 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 자기장의 방향 이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자기장이 위로 만들어지고 반대로 회전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 상쇄가 돼버려. 그러면 얘들이 원자 자석을 뛸까 안 뛸까? 안 뛰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아예 처음부터 원자 자석 자체가 없는 거야. 원자 자석 자체가 없는 이유는 전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전부 다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자, 상쇄가 돼서 원자 자석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 자석이 생겨요. 이상하지? 처음에는 자기장이 다 상쇄돼서 없어졌던 애들인데 자기장을 가하니까 얘들이 갑자기 원자 자석을 만들어내. 왜 만드냐면 자연 세계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일종의 관성 법칙이에요. 변화하는 걸 싫어해, 자연은. 그러니까 반자성체가 있어. 얘는 처음부터 원자 자석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준다. 자, 외부에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걸어준다. 그러면 이 반자성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원래 자기장이 없는 애인데 자기장이 생겼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내부에 자기장을 만드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장을 상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파란색은 외부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표시한 거고 빨간색은 이 반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을 표시한 거야. 자, 빨간색을 보니까 왼쪽으로 나오고 있지. 그럼 얘를 자석으로 간주한다면 자기장이 나오는 왼쪽은 무슨 극이다? N극. 오른쪽은 S극. 외부 자기장과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어. 그 말은 자석을 밀어낸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반자성체는 원자 자석이 처음에 없었는데 얘들은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석을 밀어낸다.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얘기가 있나? 115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마이스너 효과. 자, 115페이지 오른쪽에 마이스너 효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초전도체가 주변의 자기장을 위험하여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이 유형이 되는 현상을 마이너스 효과라고 한다. 마이스너 효과, 요거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전도체를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요만한 크기 되는 초전도체가 한 30만 원 정도 해. 그리고 초전도체 만약에 학교에서 샀어.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어. 이거 자석 위에 안 뜹니다. 얘가 초전도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액체 질소에다 부어가지고 온도를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한 제약이 많아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진 못하고 요즘은 좀 좋은 게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지, 그치? 유튜브에서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얘들은 자석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체 키트. 야, 아까 우리 같은 자석이잖아. 자석이랑 달라. 자석이 다른 거야. 손발처럼 자석이 다른 거야.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이 액화 질소를 여기다 한번 붓고 화질수가 뭐야? 영하 175등도 되는 그 온도로 된 질소야. 다시요. 이거 이거 안 나쁘네? 네네. 또! 뭐야? 이거 얼리는 거지? 이 상태에서 완전 귀여운데? 봐봐. 이게 자동이죠? 근데 떴어. 둘, 떴어. 떴잖아 지금. 떴어. 떴잖아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자석을 2개 가지고서 N극, S극. 아이고. 여기가 N극, S극. 이런 식으로 같은 극을 마주보게 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고 이 2개가 같으면 얘는 정지해 있겠죠. 이거 직접 할 수 있어? 자석 2개 놓고 이렇게 띄울 수 있어, 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정밀하게 딱 맞지 않는 이상 얘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휙 돌면서 붙어버려요, 그냥. 쟤처럼 대충 올려놨을 때 뜨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초전도체 위의 자석은 그냥 대강 갖다 놔도 뜰 수 있는 이유는 이 초전도체가 자기 내부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들려는 그 성질,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자석이 가까이 오면은 더 세게 밀어내고 자석이 멀어지면은 약하게 밀어내고 그런 조절을 통해서 균형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만든 게 뭐야? 가지고 갈 거예요? 기차 레일. 기차 레일을 만든 거야. 여기 위에 이 초전도체를 액화 질소를 부은 다음에 쑥 밀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 하게 되는 거야. 자, 아빠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자, 근데 이게 초전도체가 된 거야. 자, 원, 투, 쓰리, 고! 가! 거기다! 고! 가! 거기다! 밑에. 안 밀게, 아직 끊어. 자, 잘했어. 잠시 아빠 알라딘 마법이랑 상자.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빠는 냉동실로 얻은 거야? 아니, 냉동실에 올린 거 아닌데. 냉동실은 차가운 거. 이 깜짝이야. 자, 나와. 먹었어. 자, 나온 거야. 이제 서서 못 먹겠다. 자, 이게 집에는 뒤로 가, 뒤로 위험하다. 왜냐면 밀어봐. 왜냐면 밀어봐. 와! 되게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는 안 됐죠,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이유는 온도가 너무 낮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상용화는 안 된다는 거. 자, 115페이지에 자성체 이용. 자, 자성체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좀 봅시다. 하드디스크. 얘들아, 고개 들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뭐야? 하드디스크가 뭐야? 어디에 있는 거야? 컴퓨터 안에서. 역할은? 그치.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자,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본 적 있나요, 직접? 컴퓨터 뜯어보면은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네모난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야. 걔를 뚜껑을 열면 동그란 원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 자, 이 레코드판처럼 생긴 애를 뭐라고 하냐면, 플래터라고 합니다. 플래터.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축음기라 그러나? 축음기에 있는 그 바늘의 역할을 하는 얘는 뭐냐면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 자, 이 플래터의 역할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헤드의 역할은 정보를 읽고 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컴퓨터가 일단은 이진법을 쓴다는 얘기 들어봤어? 자, 이진법이라는 거는 0과 1을 반복하는 거지. 아니, 0과 1만 쓰는 거지, 그치? 자, 여기 플래터에다가 0과 1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 플래터에는 강자성체 물질이 입혀져 있어요. 철 같은 거. 그러면 그 강자성체 물질은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원자 자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터의 원자 자석이 NS 이렇게 배열된 거를 0이라고 하고, 반대로 배열되는 걸 1이라고 한다면 N극, S극의 배열만 가지고서 이진법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헤드에서 전류를 흘려줘. 이 헤드에는 코일이 감겨 있어가지고 전류가 이 코일에 들어갑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지지?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원자 자석을 배열하는 거죠. 전류가 만약에 회로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NS 이런 식으로 배열되고,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SN 반대로 배열되고,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전류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0과 1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플래터에는 강자성체가 있다 그랬는데, 강자성체를 써야 되는 이유, 얘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가 되어도 자화되어 있던 성분들이 어떻게 돼? 남아있어요. 너네 컴퓨터를 껐더니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싹 지워져. 그럼 이거 컴퓨터 쓸 수 있겠어, 이거? 컴퓨터 킬 때마다 윈도우 다시 깔고 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전원을 끄더라도 정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보면 우리 책에 나오죠, 그림으로. 헤드가 있고 플래터가 있고, 여기는 스핀들 모터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핀들 모터는 플래터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별다른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플래터를 돌리면서 그 위에 있는 헤드가 여기 이 플래터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고, 반대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정보를 읽어내는 거는 15강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자, 원리를 읽어보자. 원리. 표의 안에 있는 원리. 헤드에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 디스크가 자기화되면서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디스크 표면을 보면 처음에는 이 원자 자석들의 배열이 엉망진창이야. 제멋대로 막 배열돼 있어. 근데 헤드가 지나가면서 얘들의 배열이 어떻게 돼?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상으로 표현하면은
오른쪽으로 배열될 때도 있고 왼쪽으로 배열될 때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얘들의 강자 성체들의 원자 자석의 배열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드디스크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하고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요즘은 신용카드를 이렇게 긁는 거는 잘 안 쓰지. 어디에 뭔가 탁 꽂아가지고 쓰죠. 그거 말고 신용카드 긁는 거. 신용카드 긁을 때 보면은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뭔가 띠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야.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네틱 선 또는 마그네틱 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그넷이 뭐야? 마그넷이 뭐지? 자석이란 뜻이야, 자석. 즉, 여기는 플래터처럼 강자 성체로 입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자 성체가 배열된 모양에 따라서 여기에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신용카드를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던 정보들이 외부의 자기장 때문에 배열이 또 바뀌어. 그러면 그 신용카드 못 쓰는 거죠. 신용카드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나? 은행 가서 이거 재발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기계에 넣고 다시 배열해 줍니다. 그 정보에 맞게. 신용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장. 통장도 뒷면에 보면은 통장은 보통 요런 방향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띠 같은 것들이 있죠.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강자 성체가 입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자석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마그네틱 선을 못 쓰기 때문에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요. 저기 병원이 아니고 어디야? 은행 가서. 그래서 요 원리들 잘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 117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그냥 내용에 대한 거라서 원리나 이런 게 크게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 푸는데.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